65세 퇴직, 남은 돈은 8천만 원. 대한민국 은퇴의 씁쓸한 결말. 평생 일했는데 통장에 남은 건 이것뿐이더군요. 형님,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3명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5세의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정년퇴직한 김성호 씨가 명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이것저것 합쳐서 한때는 2억이 넘었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시겠네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은 돈은 8천만 원이야.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5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었어요? 김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어디 투자하다 날린 줄 알았는데 가만히 통장을 보니까 전부 생활비였더라고. 병원비, 자동차 교체, 집 수리, 손주 돌잔치, 딸 출산 지원, 경조사, 관리비, 보험료, 여행 한두 번, 이사 비용.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차를 산 것도 아니었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돈을 버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돈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더라. 그 말에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은퇴가 씁쓸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통장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돈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남은 돈이 저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 의료비, 세금, 보험료, 예상하지 못한 지출. 이 모든 것이 저축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큰 돈보다 작은 지출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작은 지출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 경조사,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각종 구독료, 매달 자동이체되는 보험료. 이런 돈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계속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큰 돈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작은 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거지? 자녀를 위한 돈이 노후를 흔든다.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를 돕습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생활비, 손주 교육비.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5번이 됩니다. 결국 노후자금이 자녀 지원금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긴 마라톤입니다. 출발선에서 너무 많은 돈을 내주면 완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 예전에는 60세가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5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25년 이상 살아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를 태어나 대학까지 보내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 긴 시간을 오직 모아둔 돈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8천만 원도 1억 원도 생각보다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근로소득, 임대수입, 이처럼 여러 갈래의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한꺼번에 허물지 않습니다. 반면 모든 생활비를 예금에서 꺼내 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매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목돈보다 월 수입을 만드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부터 세웁니다. 취미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지, 연금으로 얼마나 충당되는지. 이 숫자를 아는 사람은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노후는 낙관보다 계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김성호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20년을 생각하면 갑자기 무섭더라. 그 말이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느냐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남아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마음은 훨씬 편안합니다. 마무리. 65세 퇴직. 남은 돈 8천만 원. 누군가는 적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직 많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연금과 생활비, 건강, 인간관계를 함께 설계하는 준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끝에 맞이한 노후가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돈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은퇴의 씁쓸한 결말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